네,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4월 검찰의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 당시에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분의 역할이 없었다면 검찰개혁의 단초를 마련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양향자 의원이 원래는 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무소속으로 제3당으로서 참여해서 이 법안을 회부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회부해 줄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양향자 의원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이 법안 처리를 위해서 내가 과감히 몸을 던지겠다라는 의지로 당시에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시키고 결과적으로는 법안 통과까지 시키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여기저기서 이거는 너무 꼼수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는 원래 좀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헌재에서 해당 법안의 효력을 유지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정리는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당시 상황,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검찰개혁 문제 내지는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뉴스토트 애청자들이 되게 많이 의원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랬을까요? 네, 요즘 바쁘실 텐데 먼저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해 4월에 탈당한 이후에 복당하기까지 1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깥에, 물론 뭐 완전 바깥은 아니지만 바깥에 계시니까 좀 추우시던가요? 추운 줄은 잘 몰랐는데요. 네. 아, 이거 혼자 있으면 되게 외롭구나. 그런 생각은 잠깐 했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도 들고, 그래도 뭐 워낙 인기가 높으시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또 춥진 않으셨을 거다. 흉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좀. 자, 그런데 무소속으로 지낸 1년, 그 다음에 이제 복당해서 다시 돌아온 민주당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던가요? 민주당이요? 네, 바깥에다 보낸 거하고. 네.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어디 가면 복당 후에 느낌이 어때? 소감이 어때?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민주당에 대한 생각은 조금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됐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숙 이런 과정에서 보면, 아니 전반적으로 네. 너무너무나 중요한 과제였구나. 그런 걸 이제 되게 좀 더 많이, 뼈저리게 되겠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이 정치 체계, 특히 정당 체계가 이게 좀 엉망이구나, 이게. 그 기억하시잖아요. 네. 금방 합의를 했는데 금방 깨요. 네, 그러니까요.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은 제대로 싸우지 못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제가 이제 하나 느낀 건, 우리 사회가 아무리 그것이 정치적인 행위로서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물론 이게 이제 그 국힘 지지자분들이나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쪽은 뭐 얘기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검찰국가, 검찰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그 당시 합의를 깨고, 그렇죠. 당시 그대로 했으면은 뭐 좀 진전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거 진짜 언론의 이 무시무시한 힘. 아유, 정말 무섭죠. 이 카르텔, 그러니까 보수 언론과 보수 정치 진영의 이 카르텔이 검찰하고 같이 짜면, 그러니까 짬짬이를 같이 하는 순간부터 네. 거의 뭐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힘이 있구나. 이걸 어떻게 우리 사회가 진짜 좀 앞으로 나가려면 이걸 해체해야 되는데, 네. 이거 정말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많이 들었어요. 이게 쭉 맞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사실 지난번에 이제 국민들이 민주당과 그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시도했는데 실패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기득권이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러니까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 예. 그게 1단계였잖아요. 검경 네. 수사권 조정이. 그리고 지난번 그게 2단계였어요.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6개 분야로 줄였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네. 2개로 축소했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가 사실은 완전히 이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과제가 남았는데 지금 이 2단계마저도 사실은 이거마저도 말씀드린 이 카르텔이 너무 세게 작동하니까 법을 만들어놨는데도 이걸 억지를 써서 헌재까지 가가지고 그런데다가 그 다음에 이 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네. 이른바 시행령 통치라고 정치를. 하는 걸 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 체계는 정말 전력 질주해서 지금으로 치자면 여당이 전력 투구를 해야 이 3단계를 갈 수 있을까 없을까인데 지금 상황 같으면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법마저도 무력화시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돌파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니 어떻게 국회에서 만든 법을 등인이 중인이를 가지고 원래 등이라고 하는 게 이 병렬적인 나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제시된 것을 제한하는 의미로 그동안 법률적으로 쓰였다고 하거든요. 네. 당시에. 그런데 이걸 확장해버리잖아요. 시행령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너무 강고해서 이걸 깨부수는 게 정말 저희들한테 큰 과제다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여론 말씀을 드렸는데 뉴스토마토가 그동안 이 정기 여론조사를 쭉 하셨대요. 네네. 보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작년 4월 제가 탈당하기 전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 46, 반대가 38이었어요. 네. 찬성이 더 우세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법사위에 이제 원래는 인사청문회 때문에 들어간 건데 거기 가 있다가 이제 제가 탈당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 자꾸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던데 순서를 막 바꿔서 그렇게 해요. 언론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가던데 그게 아니고 원래 저는 인사청문 때문에 법사위에 갔었던 건데 상황이 그렇게 돼서 이제 탈당을 한 건데 그때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로 40대 49로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어요. 근데 쭉 거쳐서 근데 국민의힘에서 합의안 파기한 것도 36대 47로 부정적인 의견이 컸어요. 네. 이렇게 쭉 와가지고 가장 최근에 뉴스토마토가 이 정기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한동훈 장관 사퇴해야 돼 52. 네. 안 해도 돼 43. 더 높아졌어요. 다시 역전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민형배가 복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 찬성반대. 네. 52대 47.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쭉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적 민주주의에 되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반성하는 대목이 뭐냐 하면 그 당시 아무리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강행 처리, 단독 처리가 호응을 받는 건 그렇게 쉽지 않다. 네. 지금도 여전히 제 복당에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더 많아요. 물론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국회가 저렇게 특정 세력이 혹은 특정 집단이 발목을 잡으면 처리할 수 없게 된 국회 운영 구조. 그렇죠. 요걸 빨리 바꿔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아주 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안건 조정 같은 걸 저희들이 한 거는 국회법을 지키려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키려고 했어도 그 과정 자체가 차분하게 절차적으로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가지 않으면 국민들이 50% 이상 찬성을 얻기가 쉽지 않은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저 강고한 카르텔이 있는데 이걸 깨는 방법은 쟤들이 이걸 뒤섞어버리잖아요. 네. 이걸 깨는 방법은 국회가 일정한 정도의 심의와 이 의결의 과정을 일정한 정도 거치면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둬야 되는데 지금 신속 처리 과정은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건 사실 너무 느려요. 지금까지 보면 90일 심의하고 그 다음에 하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바로 들어가면 하루 이틀 만에 혹은 길면 일주일 안에 다 처리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실은 아마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논의를 좀 더 했을 겁니다. 네. 제가 여기서 정말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목은 국힘과 보수 언론과 검찰은 이걸 도발을 계속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요걸 읽어내야 되는데 네. 봐보세요. 멀쩡하게 양당이 합의를 했잖아요. 네. 합의라고 하는 게 물론 깨질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깨요. 그럼 깬 사람에 대한 비난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안 하고 네. 이걸 강행 처리한 쪽에다만 비난을 한 10 정도 퍼부어요. 언론이 이쪽에다는 주도해서. 1도 안 퍼붓고. 언론이 주도해서.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서
그 전략적으로 도발을 일부러 하는, 사실 그때 분란을 일부러 일으킨 거거든요. 그렇죠. 합의로 그냥 그대로 갔으면 우리 현장사에서 되게 모양 좋은, 그리고 검찰 수사권 그 기소권 조정하는 게, 그러니까 네. 분리하는 게, 그 합의문 첫 번째 문장이 그거거든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이게 1번 조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6개에서 2개로 축소시켜 놓고 수사 범위를, 그 다음에 그것도 좀 그렇죠. 특위를 만들어서 완전히 하기로 한 건데, 지금 특위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뭐 하여튼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이 사항들을 잘 짚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본질을 깨뜨려 보시니까 아주 그냥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이 신속 처리 안건의 이 태운다 그러더라고요. 패트에 태우는 길이가 너무 길어요. 그럼요. 거의 1년이죠. 근데 문제는 저는 그거보다도 오히려 이번에는 더 잘 됐다. 왜냐하면 이걸 지금 빨리 만약에 더 태워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편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여기 태우면서 결국 내년 총선 가까이에서의 이게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오히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네, 굉장히 총선을 앞두고. 절박해서, 왜냐하면 네. 이게 검찰 국가화한다, 검찰 독재가 뻔히 보인다, 이것 때문에 하여튼 이 검찰을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축소해둬야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함 때문에 민주당 그랬죠. 지도부가 이걸 강행을 했는데, 요즘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엊그제 몇 가지 태웠지 않습니까? 네, 네. 특검도 태우고 몇 가지 태웠는데, 이런 것들은 전략적으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래 오히려 길게 잘된 가더라도 뭐 거예요. 느릿느릿 네. 가보자, 이렇게 할 수 네. 있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저쪽에서 빨리 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야당이 사람이 많으니까 좀 그런 거는 좀 알아서 그런 거 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네. 이 선거를 앞두고 자꾸 이 입법 행위를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전략적으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니죠. 맞습니다. 국민들이, 시민들이, 주권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이 나오면 그걸 향해서 가도록 해줘야지. 네. 이걸 자꾸 정략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이익인가, 이걸,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자면 주권자 정치의 관점에서 이걸 봐줘야 되고, 주권자 입장에서 봐줘야 되는데, 정치인의 관점에서 자꾸 이걸 보려고 하는, 이건 아니에요. 하여튼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힘겹게 통과시킨 검찰 수사권 축소 방안, 정말 거의 혼자 사지를 왔다 갔다 하셨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시행령 통치를 통해서 좀 힘을 빼버렸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시행령 통치는 정말 없어져야 될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건 나중에 역사적으로 좀 심판을 받을 것으로 조금 판단되고요. 중요한 건 헌재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 법은 입법권 존중의 차원에서 유지하는 게 맞다. 다만 그렇게 당까지 벗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당 국회의원들이 표결 심의할 수 있는 권한도 이렇게 막 망가뜨리고 막고, 이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저는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자꾸 정략적으로 보지 말고 정말 이 법치국가라고 하는, 그리고 입법권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행령 통치라고 하는 건 정말 위헌이에요. 그리고 네. 그런 걸 자행하는 그런 장관은 사실 장관 자격이 없어요. 아니,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국회가 해놓은 입법 권한을 그냥 무력화시킨다? 네.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을 좀 하냐면, 우리가 삼권분립 그러는데, 네.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 말고 이 검권 같은 게 있어서 이거 사권분립 국가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좀, 이거는 아니거든요. 저 아무리 그래도 이런 정도 하면 저한테 절차적 민주주의를 왜 안 지켰어라고 하는 비판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본인들은 아니, 검찰은 마음대로 다 하고, 네. 입법 쪽에서는 불가피하게 강행 처리, 단독 처리를 할 수밖에 없을 때 하지 말아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건 뭐 한동훈 장관 탄핵 같은 건 진즉했어야 되는데, 저는 민주당이 왜 이걸 못하는지 이제 복당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주장을 해볼 생각인데요. 아니, 헌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결정을 해주잖아요. 법무부하고 검찰이 이 신청한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네. 너는 자격조차 없어. 네. 이거는 이미 우리가 4차례나 걸쳐서 다 판단해줬거든? 근데 왜 다시 이러는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명백하게 위헌 위법인데,
아니 법무부 장관이 위헌 위법을 하고 있는데 국회가 입법권이 견제를 못하는. 그러니까 제가 사건 분립이라고 사건이다 이거. 네. 예전에 저희들이 뭐 언론에다 제 4부 권력이라고 했었는데 뭐 언론까지 포함하면 5부 권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권력은 더더구나 특별해요. 입법도 무시하고 행정도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사법은 그래도 아직은 마음대로 못하지만 사법의 결정에 대해서도 지금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는 정말 초법적인 지위를 누리려고 하는, 그래서 국가를 자꾸 검찰 독재 국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힘을 원천적으로 거기서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네. 당시에 수사권을 축소시키고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이걸 완전히 박탈시켜서 네. 다른 국가기관을 보내야 한다는 건 헌재에서도 이미 확인된 역사적 흐름이었다고 보고요. 저는 그거 민주당이 남은 이 시간에 21대 때 반드시 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민영배 의원님을 응원해 주시면서 진실환님 같은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주당 중에서 일하는 의원만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영배 의원만 이러시는 것 같은데요. 과찬이시네요. 사실 이번에 그 복당하신 시점이 그 원내대표 선거 그 전이었나요? 그 직전이었죠. 예, 네. 직전에. 만약에 그 이틀 전에 전, 네. 예, 그 전에 이미 복당해가지고 그 전부터 혹시라도 원내대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나오셨을까요? 왜냐면 농담으로는 나오겠다고 해봤은 적이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아마 못 나왔을 겁니다. 아니 사실 초선이라서 좀 그러긴 부담은 되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국민들이 많이 원했던 거는 민주당이 좀 힘있게 싸워달라. 그리고 행동으로 좀 보여달라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일 부합하는 분이 사실은 민영배 의원이 아니었나. 아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전투력이 약해졌을까? 그러니까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도덕적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지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망 이런 것들을 갖추려고 하는데 저는 그 야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약화됐을까? 네. 전투력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정말 덩치가 너무 커져서 그런 건가? 여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런 것보다는 여의도 정치가 갖고 있는 그 한계?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밖에서 국민들이 보면 이게 쉽게 보이는데 여의도 안에 딱 들어오면 저도 자꾸 자기 점검을 하거든요. 자꾸 들어오면 가만히 있어. 내가 좀 이거 좀 거칠어진 거 아니야?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조심조심하고 특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른바 중도층이라고 하는 네. 저는 이 중도층이라고 하는 거 중도층의 존재를 잘 모르겠는데 이른바 이제 스윙 보터겠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합리적 절차와 민주주의의 그런 절차적 가치를 중시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분들에게는 민주당이 그 자체를 강조해서 도덕성을 강조해서 저쪽에 자꾸 무너지는 것보다는 싸워야 할 때는 세게 좀 싸워주는 그걸 기대할 거라고 저는 네, 봐요. 근데 맞습니다. 그 전투력이 떨어져서 자꾸 저는 민주당이 앞으로 못 나가고 일을 못하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꾸 근데 합니다. 보세요. 예컨대 그 전투력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추가 질문을 하는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초선이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좀 세게 내는 편이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친명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코인 가지고 그 엄청나게 곤욕을 좀 치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나 그동안에 코인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하고 비교해보면 이건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요. 왜 그렇게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코인 가지고 난리를 치냐라고 물어보니까 진중권 교수가 민주당이니까 그렇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이니까 그렇다고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그게 그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잘해도 민주당은 별로 칭찬하지 않아요. 그렇죠. 국힘은 많이 칭찬해요. 네. 똑같이 잘못하면 민주당은 원래 그런 정도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고 더 비난을 많이 받죠. 훨씬 더 비난을 많이 받고 국힘은 똑같이 잘못해도 원래 그런 정당이니까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여기서 좀 주권자 시민들께서 잘 봐주실 게 자꾸 그런 프레임을 조장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게 보수 언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수 언론의 그런 프레임, 특히 저만 해도 위장탈당이라고 하는 있지도 않은 프레임을 씌웠어요. 뭐 꼼수를 썼다, 뭐 강행 처리를 했다, 기획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일종의 편법은 편법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적 그 훼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보는 분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그렇고 그게 있었다. 그런데 우리 불가피했어 라고 하는 걸 좀 봐주셔야 되는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거 안 봐주시는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좀 추상 같은 냉혹함으로 딱 너무 무섭게. 사실 이것은 민주당의 네. 굉장히 좋은 시선이기도 하고 아주 불리한 시선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장 딱 눈앞에 선거 같은 게 닥치면 이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동을 해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그 진정성이나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해 나갈 수가 있고 그러면 민주당이 회복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자꾸 선거제를 약칠 때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뭐 민주당이 그런 도덕적 우월감이나 미래 전망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는 거 오케이. 그리고 그런 분들이 지지하는 정당으로 정체성을 가져가는 건 좋습니다. 저는 좋다고 보는데 네. 다만 이것이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 실질적인 그 가치를 무력화시키게 될 때 그때는 좀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당적은 없습니다만은 국민의힘당에 입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갑자기 드네요. 그거는 순간의 어떤 상황을 정치를 네. 해가는 데서는 유리할 수도 있고 혹은 역사적으로 보면 결코 그렇지 않을 테니까 혹시라도 그런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역사적으로도 좋았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집권을 네. 여러 차례 하긴 했지만 그것이 네. 국민들에게 주권자들에게 정당성을 대한민국에. 인정받는 그리고 좋은 정권으로 기록된 그런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시도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민주당으로 오십시오. 민주당. 강성환님께서 민주당은 야성이 없는 게 아니라 야성 있는 의원을 당 내부에서 왕따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 맞나요? 이게 제 입으로 그렇게 좀 뼈가 말씀드리기는 아프죠? 어려운데 예. 그러니까 그런 기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상한 방어 기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뭐 쟤 튀려고 그러는 거야 랄지 그렇죠. 아니, 너만 그러는 거야? 우리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일종의 내부의 이를테면 자기 검열? 이런 게 좀 심해서 그렇지. 내부의 압박 세력이 있군요.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이. 알겠습니다. 왕따 시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니 저를 복당액 시키라고 그렇게 막 여러 의원들이 소명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자회견도 복당시키지 하고. 말라는 또 의원들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제 그 대목이 지금 예. 지금 복당시키면 안 돼라고 했을 때 그 지금이라고 하는 게 그 가치 판단, 정치적 판단이 조금 아쉬울 때가 있죠. 그렇죠. 네. 그 어떤 저떤 핑계를 대는데 그것의 주가 뭐냐 하면 대개는 그 중도층이 말이야 우리한테 좀 호의적이지 않아. 요걸 자꾸 대거든요. 저는 그 대목을 민주당이 정말 잘 냉철하게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기 검열이 아니고 실질적인 주민들의 뜻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치를 민주당이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국민들에게 주권자들에게 가치 있는 행위냐 아니냐.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5월 10일이면 내일이잖아요. 내일이 이제 1년째 되는 날인데요. 사실 중도층의 많은 수가 73% 정도가 어제 이제 기사 읽어보니까 너무 실망했다. 점점 나빠지더라. 뭐 이런 73%나 되던가요? 네, 그렇게 어제 제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원래 처음에 21% 정도였다 그러는데 73% 정도가 점점 실망했습니다라는 이제 응답을 했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대통령 된 이후에 지금 현재 65% 이상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 60% 이상은 나오죠. 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텐데 보면은 사건 사고도 되게 많았고 대통령과 관련한 설화도 되게 많았었단 말이야. 근데 더 문제는 그런 것에 대응하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태도가 더 문제였다 이런 생각이 들죠. 1년을 좀 평가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헛웃음부터 나오는데 보다 이런 정권 처음 봤습니다. 그런 얘기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듣네요. 네. 그러니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플래카드가 많이 붙었던데요.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네.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안 한 상태로 그 청룡 열차나 롤러코스터 같은 걸 탄 세상에 떨어질 것 같은데 무서워서 어떻게 타요? 그런 위기감, 그런 위험 이걸 저만 느끼는 걸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상 국정 지지도가 60% 부정적인 부정평가 60%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내 6할 이상 혹은 7할이
늘 잘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민생 경제 이건 파탄이라고 하고 외교 이건 뭐 구려외교라고 하고 곳곳에 가면서 국격을 그냥 떨어뜨린다고 하고 네. 뭐 참사라고 하고 그리고 네. 민주주의 이건 두말할 필요 없이 검찰 독재라고 하는 그렇죠. 남북 관계도 그냥 파탄, 전쟁 위험 뭐 이렇게 되면 거기다가 일하는 거는 하는 게 없는 것 같은 혹은 하는 것마저도 너무 무능해서 보이지도 않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지?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네. 오직 수사만 있는 네. 수사권만 압색과 수사만 있는 영장만 치는 네. 네, 그런 거여서 평가할 게 없어요. 실제로 뭘 한 게 있어야 평가를 평가할 게 하는데 없어요. 자 그런데 네. 왜 이건 유지되는가? 네. 그래도 우리가 절차적 민주주의니까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네. 그래 어떻게 좀 잘 해보라고 하는 인정이 있었어요. 근래 제가 제일 주목하는 게 종교계의 흐름이거든요. 그렇죠. 종교계가 근래는 기독교까지 처음에 이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불교 그러다 기독교까지 지금 나섰잖아요. 네. 정권 초기에 이런 경우는 없었을걸요? 그러니까요. 사실 시국선언 하는 교수님들도 많고, 네. 예, 그게 딱 그 지역이 뭐 이쪽 호남이나 이쪽만이 아니라 대구 경북 쪽에서도 많이 있으신 것 이거 같고, 군사독재 신부님도 그렇고, 체하에서도 일 잘 못하다가 때가 되면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지금은 더 심란한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거기다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 그 뭐 군부독재, 군사독재가 잘했다는 건 전혀 아니지만 네, 네. 상황이 상태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제가 얼마 전에 그 광주의 5.18 광장에서 전국사재단 그러니까 정입구현 전국사재단 네. 전국사재단이 그 시국 미사를 했어요. 네. 거기를 이렇게 가봤는데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탄생했을 때는 잘하기를 기원했다. 그렇지. 예. 예. 그런데 여러 사건, 뭐 12.9 참사 같은 이런 사건과 외교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무리 봐도 안 되겠길래 경고를 여러 번 했다. 그런데 그마저도 외면해서 이제 우리가 퇴진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물어요. 언제까지 퇴진 운동을 할 거냐 그래서 네. 끝날 때까지 계속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신부님들께서 그렇게 네. 공개적으로 그때 한 2,500명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네. 오셨던데 그거 보고 아 지금 상황이 정말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한 일이 없고 불안한 그런 상황이어서 국정평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저는 글쎄요 검찰이 나댄 거 말고 뭐 한 게 있습니까?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봐보세요 어떻게 해서 민주당에 당 대표가 있는데 거기는 싫고 원내대표한테 만날 수 있다는 이런 이게 무슨 정치에 ABC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탈당했을 때 합의해놓고 나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깼다고 봐요. 그 합의를. 그러니까 그런 DNA가 우리가 그냥 힘으로 뭐든 할 수 있어. 그것도 제도화된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 수사권이라고 하는 이거 가지고 뭐든 할 수 있어. 네. 그러니까 검찰 세력을 전면에 포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야 내년 총선에 검사들 대거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서초동에 계속 파다하게 좀 퍼지고 있긴 합니다. 예. 아니, 심지어 그런, 뭐, 거기까지 하죠. 네, 더 해봐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시간이 막 다 벌써 지나가 버려가지고, 질문이 잔뜩 남았는데 몇 가지만 추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평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시다가 어제 일본으로 돌아갔는데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겠다. 이렇게 일본 3대 안보문서 지난번에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해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대해서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이거 재개정 좀 해달라 그랬더니 싫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그 위안부나 강제노동에 동원된 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뭐 가슴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속이 상하시죠? 그러니까 연장전이에요. 연장전. 네, 그러니까 그 방위를 했잖아요. 네. 지난번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그 연장전 혹은 추가 연장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 후반이면 차라리 무슨 반전이라도 있고 뭐가 있을 텐데 연장전이라 가지고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게 더는 없는 아니 세상에
그건 사과가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유감이라고 하는 게. 그런 말 누가 못해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해야죠. 근데 당시에 그랬잖아요. 뭔가 있을 것처럼. 근데 역시 꽝이잖아요. 그래서 요새 나온 게 무슨 꽝 셔틀?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연장전에서까지 꽝이다. 네, 이런 네.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니, 조사단도 아니고 시찰단이 뭐예요? 그냥 와서 보기만 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관광하듯이. 그거 이거 완전히 무시하는 보고 거예요. 와라. 예.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성과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성과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용산이 국정을 보는 시각, 우리 사회나 외교를 보는 시각, 접근 방식 이런 게 근본적으로 일종의 프로토콜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의존 프로토콜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정 운영에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검찰 권력을 제가 사건인 것 같다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지배해 나가는, 통치해 나가는 데 필요한 그런 정도의 수단을 갖고 있는 걸로 됐다 이런 정도지 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갈까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방향 이런 게 안 돼 있는 정말 한심해요. 안보문서 개정만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그런 걸 요구를 해야 외교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네. 그쪽에서 요구하는 걸 그냥 그대로 들어주는 게 무슨 그러니까 굴욕외교란 말을 그렇게 듣고 뭐 친일 매국행위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래도 대통령은 내가 1년밖에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양해를 해라 뭐 아이고 취지로 그 얘기를 말했습니다. 1년간 기다려줬다가 안 된다고 지금 저 종교계에서 다 그러잖아요. 네. 아니 잘할 줄 알고 우리가 처음에 응원해줬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태영호 최고 국민의힘 그리고 김재원 수석 최고에 대해서 지금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일이 남아 있는데요.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진복 정무수석과 통화 내용을 스스로 공개하면서 보좌관들에게 공천을 받으려면 용산의 뜻에 따라야 된다. 내가 좀 세게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보여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자기 스스로 인정했던 거였는데 지금 물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는 뭐 태영호 의원을 검찰 고발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할 것 같고 해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네. 저는 이 정권이 정부가 정말 심각하다고 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시겠지만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 노무현 취하해서,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많이 당선되면 좋겠다. 그 한마디 이 말 했다고. 한마디로 탄핵 탄핵. 소추가 됐어요. 네. 이 정도면 정무수석이 이 정도 얘기하면 이건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이 명백하잖아요. 저는 이걸 어떻게 피해가려고 저럴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 앞에 누구도 네.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해야지 그걸 거스를 수 있는 세력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용산에서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다. 정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앞서 아.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은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네요. 우리가 통치. 마음대로 하려는 거다. 사실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이전에 경험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수석이 얘기한 건 사실은 대통령 뜻 아니에요. 그렇죠. 수석이 지 마음대로 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박근혜 대통령 직접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럼요. 네, 그 당시에도 네. 정무수석이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로 해서 징역 2년 선고받았어요. 네, 2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를 회복하는 방법이 뭔가에 대한 고민, 야당과 대정치 세력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해 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도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보면 네. 이 처리도 이 처리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용화대로 용산이 대통령실이 정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네. 빨리 야당 대표도 만나고 세상에 방일 외교하고 와서 야당 대표한테 설명도 안 하는 이런 결례가 이거 정치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죠. 사실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빨리 이 무정치 상태, 반정치 상태, 정치 파괴로부터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요. 벗어나지 않으면 네. 자신들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몰라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번 달에 의원들 전원이 참석하는 1박 2일 워크숍이 예정돼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조금 좋은 의견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가도록 해야 갔으면 되는데 좋겠습니다. 예. 네,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쉽지 전에 않아요. 보니까 예. 박홍근 지도부에서도 그 한번 워크숍을 했잖아요. 가령 법사위를 넘겨줬잖아요. 네. 그런 때 나오는 건데 그때 저는 이번에는 정말 쇄신한, 혁신한 조금은 더 진보적인 그런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걸 그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하면서 자기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결정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겁이 많고 너무 절제 너무 아따 뭐 뭐 겁까지는 좀 심하고 역풍 얘기를 맨날 예, 하면서 역풍 얘기를 예. 잘 봐서 해야 된다.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네, 어쨌든 복당 같아서 축하드리고요. 자주자주 좀 모시겠습니다. 축하. 예, 예, 요즘 네. 저희 지역구에 가면 네, 예, 축하를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그럼요. 저는 사실은 무겁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제가 앞서 3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검찰 수사권 기소, 수사기소 분리를 21대 내에 하고 가는 게 민주당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제대로 될까 해서 사실은 좀 무겁습니다. 네. 답당을 했는데. 네, 오늘 민영배 의원과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돼서 고맙습니다. 자꾸 무소속이라 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